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외신의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6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도 악재도 아니었던 가운데 증시는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17% 소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가 0.2%,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권에서 출발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그 경계감에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연준은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준은 일단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바로서 특별한 서프라이즈는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가 오히려 비둘기파적이라는 데 해석을 모으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에 따라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0.17% 오르면서 17,935포인트 선에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흐름 살펴보시죠.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날 특히 에너지, 금융 섹터가 대형주 내에서는 좀 부진했었고요. 반면에 자본재와 기술재, 그리고 바이오 섹터와 기술주들, 그리고 소매 판매 섹터가 지수를 이끄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역시 한 번의 출렁임 이후에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2100선을 회복하며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도 한번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 전환을 이어갔었고요. 다시 한번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다소 컸습니다. 그런데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흐름이 참 좋았었는데요. 인터넷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의 M&A 소식이 이어졌었고 테슬라 모터스, 인텔 등 대표적인 기술주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0.18%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5,064포인트 선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6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조금의 상승 쪽으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이었다는데 시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에 관심이 주목됐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의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올해 안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says U.S. economy is still strong enough to handle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겨울 한파를 지나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미국 경제 평가에 대해서 연준은 고용시장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2.3%에서 2.7%에서 1.8%와 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게 해주는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17명의 FOMC 회의 참가자들 중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올해를 지목한 사람은 15명, 또 내년을 지목한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FOMC 결과를 발표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올해 초 미국 경제 부진이 일시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날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댄 그린하우스 BTIG 수석 전략가는
점도표가 뒷받침하듯이 연준은 올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함께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했던 잭 에블린 BMO 프라이베이뱅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옐런 의장은 금리를 점진적인 속도로 올릴 것이다. 이것이 이번 회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꾸준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 이 영국 정부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감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디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K starts planning for serious economic risks of Greek exit from Euro.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디언에 따르면 이 영국의 총리실 대변인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그리스의 이 유로존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영국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역시 그리스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을 처음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은 이 유로그룹 회의를 하루 앞두고 만약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리스에 제어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TV 인터뷰에 나서서 채권단이 그리스에 굴욕감을 주고 있다며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릴 유로그룹 회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지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 종목별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2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P&G를 포함해서 MX, 인텔, 보잉과 시스코 시스템즈 등 22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비자,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쉐보론 텍사코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P&G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 향수 제품 업체죠. 코티가 P&G, 프록터앤갬블의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소식 이날까지도 호재로 반영되면서 1.25%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밖에 카드사인 아멕스와 기술주 인텔이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월마트, 맥도날드, 코카콜라까지 모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M&A 이슈가 있었지만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이날 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금융주가 이날 부진했습니다. 비자카드,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그룹 함께 0.23% 내렸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인 쉐보론 텍사코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입니다. 대체로 오름 시세가 전날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이날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만이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쪽은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이날 유틸리티 섹터는 0.8%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었고 자본재와 산업재, 반도체 기술주까지 모두 0.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의료계 M&A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보톡스 업체인 엘러간이 제약업체인 키테라 바이오파마스티컬을 2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테라 인수로 엘러간의 제약업계 내 입지가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이날 주가 좋았었고요. 0.3% 고점보다는 조금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M&A 소식에 이어서 이날 증권사 호평에 따라 오른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술주 가운데 인터넷 기업 바이두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증권사 호평이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키방크가 매수 추천과 함께 목표 주가를 225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온라인 비디오 사업 그리고 온라인 여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올해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20% 오르면서 210달러 선에서는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20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지으면서 주가 형성됐습니다. M&A 이슈와 더불어서 증권사 호평 그리고 실적이 이날 종목들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것처럼 M&A 소식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보톡스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엘러간이 키테라 파마수티컬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llergan to buy Kithera Biopharmaceutical for $2.1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엘러간은 키테라 바이오파마수티컬을 2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협상안을 살펴보면요. 엘러간은 키테라의 1주당 75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키테라 주주들은 80%는 현금으로 또 20%는 엘러간의 주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이 엘러간의 미용적 얼굴 치료 제품 라인이 확장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는데요. 키테라 바이오파마수티컬은 특히 이중턱 개선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난달에는 이중턱 치료 주사제인 키벨라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엘러간 회장 브렌트 산더스는 이번 M&A에 대해서 키테라 인수를 통해서 전략적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글로벌 위치가 더 견고해지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엘러간의 주가는 0.3%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PDF와 이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업체 아도비인데요. 아도비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주가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dobe Systems reports higher profi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도비는 2분기 순이익이 1억 4,750만 달러, 주당 2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이 순이익 17센트보다 개선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공개된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 증가한 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11억 8천만 달러에는 소폭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이 순이익 호조에 대해서 아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도비는 그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려왔지만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대신에 매달 사용료를 내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했는데요. 이것이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은 주당 45센트에서 51센트, 매출액은 11억 8천만 달러에서 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로이터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전망 부진하다는 소식에 어도비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또 알아보고요. 유가를 비롯해서 환율, 상품, 채권 시장들 또 마감 상황도 아울러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림 시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 채권당과 그리스의 협상을 계속해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앞서 들으셨다시피 디폴트, 그레식트 우려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 그리스 협상 관계자가 양보할 용의가 있지만 연금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됐고요. 18일, 19일에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0.44% 내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6%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 프랑스 카크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악재로 반영됐고요. 배럴당 0.1% 소폭 밀리면서 59달러 92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온스당 0.4% 내렸고 곡물 가격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추가적으로 부실당 1.5% 오르면서 3달러 5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715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빅스 지수가 2%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이날 44포인트 오르면서 725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결과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이었었는데요. 70전 내리면서 1117원 90전을 기록했고 간밤에 FOMC 회의 결과 나온 이후에 달러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반등했습니다. 2.3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도 더 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 낮 기온 최고 31도까지 어제보다 1도 가량 높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